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부터 시장과 도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등록 첫날부터 선관위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공석인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접수가 시작되는 오전 9시를 앞두고 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린 뒤 접수 창구가 열리자 차례로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직 시장이 없는 이번 선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가 도전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10명이 넘는 인물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훈 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김영용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송순호 전 경남도당 위원장,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훈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강명상 365 병원장, 김석기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 박성호 창원시 체육회장, 송영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엄대호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 이은 전 창원시 정무특보, 이형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명래 전 제2부시장, 조청래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인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은 1년 365일 상시 제한됩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선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권자분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후보들이 대거 몰리면서 창원시장 선거는 시작부터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AI 바람을 타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기술 못지않게 반도체 인재 양성도 중요한데요. 부산에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한 고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부산 반도체 교육의 거점, 어떤 모습인지 다녀왔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방진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클린룸. 먼지와 입자, 세균, 온도와 습도 등이 극도로 통제되는 초청정 작업 공간으로 반도체 생산의 필수 시설입니다. 클린룸 안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들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반도체 인재들을 키울 반도체 교육센터입니다. 20일 부산 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반도체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기자재 22종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칩을 만드는 전공정 그리고 테스트와 패키징의 후공정 실습이 모두 가능한 시설이 고등학교에 구축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전력 반도체 특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 측은 학과 개편을 통해 올해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첫 입학생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 이해부터 장비 활용까지 단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곳 반도체 교육센터는 부산 전자공고를 반도체 마이스터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실패한 요인들을 잘 점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교육관도 실제 그런 준비의 일환이고 지역 대학, 그다음 유관 기관들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실습뿐 아니라 지역 내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교육을 지원하는 거점이자 초중고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 지역 반도체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지금 지역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는 전초 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덕에 이제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죠. 수령 400년이 다가오는 양산 통도사 자장매, 홍매화는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남녘에서 불어오는 봄 기운,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해마다 오는데 올해는 이렇게 딱 맞추기가 처음이에요. 올 때마다 뭐 덜 폈거나 아니면 너무 만개했거나 그랬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으네요. 패딩을 안 입어도 될 정도니까 이제는 뭐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왔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다 꽃이 시들어 있고 나무 가지만 있어서 별로 안 예뻤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나무도 예뻐지니까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세월 속에서 낡고 훼손됐던 국보 하회탈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되살아나 전시로 공개됐습니다. 각기 다른 표정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회탈의 이야기를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철주야 공부하느라 눈에 힘이 들어간 걸까요? 콧대와 콧구멍은 과하게 부각됐고 금방이라도 무슨 말을 할 듯 입은 열려 있습니다. 민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낡고 금이 갔던 하회탈. 장인의 손끝에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전시 우리가 몰랐던 국보 하회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하회탈. 탈장인 김동표 씨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희고 고운 각시탈부터 짙은 인상의 백정탈까지 작품 9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콧대,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이마 주름까지 서로 다른 표정의 탈에는 당대 민중의 사연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수록 피부색이나 이거는 좀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할미탈 같은 경우에 가장 짙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시대 때 유교 사회가 좀 짙었던 조선 시대 때는 발언권이 그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서 탈을 보시면 입을 꽉 다물고 있지만 할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의 한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입이 좀 크게 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탈을 쓴 인물들의 의상과 몸짓을 도자기로 표현한 전시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 팔마당을 회화로 풀어낸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는 이제 이 하회탈에 대해서 자주 뭐 공연을 본다거나 전시회를 가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었는데 이 전시회가 열리는 걸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 공연을 봤던 기억들도 나고 그 장면들도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민중의 삶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몰랐던 국보 하회탈 기획전은 오는 28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 달 6일부터는 실험적 조형 표현을 선보이는 풍경 조각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19일 오후 7시 10분쯤 해운대구 원동나들목 교차로 인근 수영강변대로 방면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탑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4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탑차는 보행자를 충격한 뒤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까지 잇따라 들이받은 후 멈췄습니다. 탑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도심에서 고속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8일 밤 9시 49분쯤 동래구 안락동 일대에서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는 강변대로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약 3km를 추격하며 교통순찰차 등 지원 차량과 함께 뒤와 옆을 차단해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부산경찰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만 현지에서 부산연고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 4명이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선수들이 해외 체류 중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5일 해당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교사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숙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이른바 인간열차 체벌을 강요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일)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진주 금빛초등학교와 금곡중학교를 찾았습니다. 박 교육감은 현장의 교육시설 현황과 급식, 학습도구 등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통학로도 살펴봤습니다. 또 현장에서 신설학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주 금빛초, 금곡중은 신진주 역세권에 개교하는 서부 경남 지역의 첫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 교육이 이어지며 특히 체육관과 시청각실 등 첨단 공용시설이 통합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오는 3월 진주 금빛초, 금곡중을 비롯해 김해 내덕초등학교와 창원 진해중학교, 북면중학교, 거제 상문중학교, 양산 사송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2025년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수상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밀양시 협의회 김영진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을, 창원시 협의회 서순년 상임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표창 공무원 부문에서는 밀양시청 박상호 주무관, 창녕군청 하승호 주무관이 명예를 받았습니다. 이어 단체 부문에서는 거창군 협의회와 합천군 협의회가 받았고 자문위원 34명도 표창 받았습니다. 국민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평화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기구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인재 양성재단이 20일 오후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이사장인 홍태용 김해시장과 발기인, 임원 등 총 8명이 참석해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승인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재단 운영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2개 팀, 11명 규모로 구성되며 향후 지산학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핵심인 김해 올시티 캠퍼스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업별로 분산됐던 대학 지원 체계를 모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대표이사 공개 모집 절차와 주무관청 설립, 법인 등기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3,680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모두 8척, 19억 달러를 수주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3척과 에탄올 운반선, 컨테이너 운반선 각 2척, 원유 운반선 1척 등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을 2028년 5월까지 인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수출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1월 부산 수출이 11억 7,800만 달러로 2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 전자제품과 승용차, 화공품은 수출이 늘었고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3.6% 줄어든 11억 8,3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냅니다. 시 교육청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어린이집 이음교육과 틈새 돌봄 강화를 위한 토요형 돌봄 거점 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안심 놀이 환경 조성과 마음 자람 인성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 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남 연극인들의 최대 축제인 경상남도 연극제가 9년 만에 밀양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연극을 잇다, 밀양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경남 내 11개 지부, 14개 극단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연 외에도 경남 연극 아트마켓과 경남 연극제 포스터전, 프린지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번 연극제의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밀양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